자, 오늘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 일단 들어갈 건데, 먼저 주기함수를 좀 보도록 할게. 주기함수. 이제 우리 과학 시간에도 했었겠지만, 주기라는 게 이제 일정한 모양이 이제 반복되는 그 길이를 이제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함수로 이제 볼 거야. 자, 일반적으로 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러한 관계식을 만약에 만족한다. 자, 이러한 관계식. 자, 저러한 관계식을 내가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 자, 저거를 만족하는 0이 아닌 p가 존재할 때야. 0이 아닌 p가 존재할 때. 자, 그러면은 이 함수 fx를 주기함수라고 이제 부르고, 주기함수. 이러한 p 중 가장 작은 양수 p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이제 부를 거야. 주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자,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가정해보자.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V자가 반복되잖아. 만약에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주기 함수이면서 주기가 2인 함수가 되는 거겠지. 그지? 관계식으로 보면은 이 x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나 그 주기만큼을 더 더한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으면은 저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겠죠. 저러한 관계식이 x에서 함수값, 그 다음에 x에서 주기를 더 더한 것만큼의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 근데,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는데? 잠깐만. 이거 지금, 여기 잘렸네. 자, 그냥 여기서부터 하자, 그냥.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원래 그 저번 시간에는 사인 함수가 뭐분의 뭐라고 했었지? x, y, r. 사인 함수 뭐분의 뭐? r분의 y였죠?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였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사인 함수 한번 생각해봐. 사인 함수 이제 단위원이 있어. 반지름이 1짜리는 원인데, 지금 r이 1이니까 사인이 r분의 y다라고 해가지고 y로 나오게 되고, 코사인이 이제 r분의 x다라고 해가지고 x로 그냥 나오게 되거든. x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이제 전피의 y좌표로 정해지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은 전피의 x좌표로 정해지는 거야. 좌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자체가 뭐냐면 x, y이지만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지금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기도 한다라는 거야. 저렇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점P가 이 단위원위를 움직인다면 세타라는 각도가 변할 때 점P의 좌표도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코사인 값, 사인 값도 당연히 변하게 되죠. 그래서 세타의 값에 따른 이 점P의 XY 좌표, 코사인, 사인 값을 한번 그려보겠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봐봐. 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자,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세타의 값을 이제 이 x축으로, 그 다음에 그 사인 값 자체를, 즉 전피의 y좌표 자체를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인 거야. 자, 보세요 한번 이거.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만약에 세타가 0이야. 회전을 안 했어. 그러면은 점이 지금 단위원상에서 여기에 놓이게 되겠죠. 자, 이 점의 y좌표 몇이야? y좌표 0이죠. 0. 그러니까 세타가 0이면 사인 값도 0이다. 0,0이 점 찍히는 거야. 0,0. 그런데 세타의 값이 커져. 회전을 하게 되면서 점피의 y좌표가 일단은 커지다가 세타가 만약에 봐봐 90도가 돼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때 점피의 y좌표 1이죠. 세타가 90도일 때 호도법으로 환산하면은 2분의 파이거든.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일 때는 사인 값이 점피의 y좌표가 1이다 이 얘기야. 1. 자, 그리고 이제 180도 회전했습니다. 파이만큼 회전해주면은 점P가 여기 놓이게 돼서 이 점의 y좌표 0이 돼버리게 될 것이고 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회전해보자. 여기서 270도 2분의 3파이만큼 회전해주게 되면은 점P가 여기에 지금 놓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저 점의 y좌표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1.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된다. 270도 2분의 3파이 회전했을 때. 다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2파이만큼 360도 회전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게 다시 반복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어가지고 사인 함수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돼. 저런 곡선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그릴게. 그 일단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거 봐봐. 그 x축이 중심선이라고 볼게. 중심선에서부터 출렁출렁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앞뒤로 무수히 반복되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제 반복이 이제 물론 왼쪽도 그렇게 반복이 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제 봐봐. 중심선 기준으로 이게 지금 이 단위원에서 전피의 y좌표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잖아. y좌표가. 그래서 이 사인 값의 범위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보니까 중심선 기준으로 풀마 1만큼 차이가 나는 거겠지. 중심선 기준으로. 자, 이제 우리 보통 함수는 x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y는 sin 세타에서 세타를 x로 바꾸어가지고 y는 sin x로 쓴다라고 보도록 할게. y는 sin x. 그래서 sin 함수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라고 보도록 할게.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 집합. 얘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 일단 되시는 거고 실수 전체 집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보도록 할게. 치역 이제. 치역 같은 경우에는 y값의 범위거든요. y값의 범위. 자, 그래가지고 이 y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 거 확인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구나 라고 확인해 볼게. 저렇게. 자, 그 다음에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함수 생겨 먹은 걸 보면은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점 대칭이라 쓰십니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 쓰시기 바라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 주기. 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 2파이가 한 바퀴가 기본 주기지. 2파이를 주기로 봐주면 돼. 2파이. 이게 기본 사인 함수의 성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사인 함수의 성질.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함수. 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이 단위원상에서 전피의 x좌표로 이제 함수값을 보는 거란 말이지. 자, 만약에 회전을 했을 때 만약에 세타가 0이야. 세타가 0이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0이면 저기 이제 1 나오죠. 1. 자, 그러니까 전피의 x좌표 1이니까 세타가 0이면 함수값이 1이야. 근데 세타가 90도, 2분의 파이만큼 회전했으면은 이때 이 전피의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코사인은 2분의 파이, 0을 지나게 되고 계속 그렇게 회전시켜 가면서 한번 x좌표 관찰해 볼게. 자, 만약에 여기 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180도 회전하면은 파이만큼 회전하면은 x좌표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만약에 가게 됐다. 전피의 x좌표가 이때 0이죠. 2분의 3파이, 즉 270도 회전했을 때에는 전피의 x좌표가 0이야. 는 0.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한 바퀴 2파이를 돌게 되면은 전피의 x좌표 1. 다시 이제 처음 게 원상복구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중심선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에 이 최대에서 내려와. 이 그림이 최대에서 이렇게 내려와. 양갈래로 내려와. 양갈래로 이제. 이게 그 앞뒤로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앞뒤로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무수히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사인 함수의 성질은 이제 정의역, x의 제약 조건 보는 건데 사실 x가 각도잖아. 각도의 제약 조건이 사실 없어. 그냥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서 얘는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보시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치역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역 이제.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y값의 범위 아까랑 똑같이 전피의 x좌표가 코사인이었는데 풀마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풀마 1 사이에 있어야 될 것 같아. 풀마 1 사이에. 자,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범위 안에 이제. 자, 그 다음에 3번 대칭성이야. 대칭성. 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가 y축 대칭으로 지금 사실 그려져요. 그림이. y축 대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y축 대칭.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주기 봅시다. 주기. 자,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파이가, 즉 한 바퀴가 주기야. 2파이로 볼 수가 있어. 2파이로.
자, 근데 지금 코사인 함수랑 아까 그린 사인 함수 생각해보면은 모양이 똑같거든요, 얘가 이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게 이런 관계가 있대. 자, 그 지금 코사인 함수 그려져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사인 함수를 이렇게 덧붙여서 그려볼게. 사인 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거든.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자, 그 일단 요것도 얘기해보자. 얘들아,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함수는 이 한 사이클 있지, 한 주기. 주기를 이제 4등분해서 볼게. 4등분 해서 볼 거야. 지금 여기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 주기를 4등분해서 본다. 그래서 봐봐.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네 등분으로 난 앞으로 얘기할게, 이제.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 주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등분 지점은 주기의 절반 파이인 게 당연한 건지, 그지? 4등분 지점은 또 절반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사인 함수를 내가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그려볼게. 사인 함수가 아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였거든, 이렇게. 아까 이거였거든, 이거. 근데 이게 곡선의 굴곡이 일치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에서 겹쳐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평행이동에서. 자, 이 y는 sin x라는 함수 있잖아요. 얘를 이제 이 x축의 음의 방향 있죠? 다시. 이제 왼쪽으로 얘가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일치가 되거든, 얘가. 그래서 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저렇게 회전해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되시겠습니까? 저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자, 탄젠트는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탄젠트는 봐봐. 지금 세타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닐 때 정의를 하는 건데,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할게요. 먼저 그림을 봐봐. 탄젠트는 이렇게 구해. 자, 원래 단위원상에서 점피의 xy 좌표 자체가 코사인 값, 사인 값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봐. 점피를 이제, 자, 원의 중심에서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연장선을, x는 1이라는 직선하고의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동경의 연장선이랑 x는 1하고의 교점을 구해볼게. 그게 지금 여기 대문자 t거든. 여기 좌표 자체가 1, 모시기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x가 1이니까.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해 보냐면 지금 점피의 좌표가 x, y인 거잖아요. 점피의 좌표 자체가 x, y로 나오게 되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그러면은 봐봐요.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은 점피의 좌표가 x, y다. 여기서 기울기를 측정해. 지금 보시면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이 있죠. OP의 기울기가 x분의 y야. 기울기.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OT 있지. x증가량분의 y증가량 하면은 1분의 t가 나오게 돼. 1분의 t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탄젠트라는 게 원래 사실 그 기울기라는 거 기억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인데 그거를 x증가량분의 y증가량으로 표현해 보다 보니까 결국 탄젠트 값이 t이다 라는 얘기야. 탄젠트 값이 t이다. 즉 이 점 t의 y좌표가 탄젠트 세타이다 라는 거야. 그 아까는 이 단위원상의 이 점의 xy 좌표가 코사인 사인으로 표현되는데 이번에는 연장선상에 있는 점이 1, 탄젠트 세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여서 그러면 세타의 값에 따라서 즉 회전함에 따라서 이 동경하고 x는 1하고의 교점이 이제 계속 생기잖아. 그 교점의 y좌표를 탄젠트 세타로 하겠다 이거거든 이제 y좌표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 탄젠트 값은 점 t의 y좌표로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세타의 값 뭐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있잖아.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거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요거. 봐봐. 그 회전하다 보면은 이제 이 직선 x는 1하고의 교점이 자 지금 여긴데 각도가 커지면은 점점 이 점 t가 올라가지 않겠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존재한다 가정해봐. 이렇게. 이게 동경이야. 그러면 이 연장선이랑 x는 1 맞나 안 맞나? 이거 안 만나겠지 그제? 그러면 교점이 형성이 되지도 않겠죠? 우리는 교점의 y좌표를 탄젠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점이 안 생기면 그때는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거야. 그때는. 여기까지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이 90도만큼 회전했을 때에는 지금 이때는 x좌표가 0,5시기로 나오니까 이거 기울기 계산할 때 분모가 0이 돼버려가지고 분모가 0이니까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자, 이게 어떤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점 P의 x좌표가 0일 때, 그러니까 90도 회전했을 때랑 여기 270도 회전했을 때의 이 지점 있지, 이 지점, 그치? 저 지점 드릴 때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저 지점 드릴 때로. 오케이? 저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저걸로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일 때는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되려면 얘네들 때를 제외한 거에서만 탄젠트 값이 정의가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세타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제 2분의 파이 90도를 베이스로 하는데 90도 베이스에서 파이, 즉 180도만큼 더한 거. 뭐 여러 번 더 있을 수도 있죠. 여러 번 이제. 혹은 여러 번 뺐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제 파이의 정수배로 표현한 거야. 파이의 정수배로. 2분의 파이의 기본 베이스로 해서 파이의 정수배만큼을 더한 것들은 다 탄젠트 값이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결국에는 이 세타가 회전함에 따라서 점 P가 결정이 되고 동경의 연장선하고의 교점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동경의 연장선하고의 교점? 저게 결정이 됐고란 말이야. 저게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울기가 이제 우리 측정이 되겠다. 다시. 이 점의 y좌표를 이제 우리가 함수값으로 하는 거야. 함수값으로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점점 각도가 벌어지면은 이 점이 따라 올라갈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봐봐. 만약에 점이 동경이 여기 있으면은 이 동경의 연장선하고 이 직선하고의 교점이 여기니까 이때는 y좌표 음수인 거잖아. 그지? 그때는 탄젠트 값이 음수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그래서 생겨먹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점선이 뭐냐? 점근선이야. 점근선. 갑자기 점근선이 왜 나오냐? 탄젠트 값은 2분의 파이일 때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여기서 점근선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돼. 점근선으로 작용하는 거. 되시겠습니까? 저렇게 작용을 해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한번 성질을 확인해 볼 건데, 근데 여기서 그 정의역, 치역, 대칭성, 주기, 점근선이 지금 있잖아. 여기서 점근선 한번 확인해 봐. 점근선 이제. 자,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그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게 기본 점근선이야. 얘부터 먼저 확인할게. 얘는 정수야. 얘는 정수.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점근선 저기 나왔고, 그 다음에 정의역 볼게, 정의역. 이제 x의 범위는 이 점근선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저거를 제외한, 봐봐.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 이거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점근선을 제외해줘야 되는 거야. 점근선을. 그 다음에 이제 치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치역 이제. 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y의 범위거든요. y의 범위. y의 범위인데, 근데 지금 이거 모든 실수 y가 다 커버돼. 모든 실수 y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이 치역이 되는 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대칭성 봐봐. 이게 이제 탄젠트 함수가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요. 원점 대칭으로. 이게 원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앞에 두 개와는 다르게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그냥 파이야. 그냥 파이. 얘는 그냥 파이입니다. 그냥 파이. 요거를 잘 인지해주고 계시고, 참고로 탄젠트 함수 그릴 때 있죠. 탄젠트 함수 그리실 때는 우리가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잖아. 탄젠트 함수가 이게 봐봐. 급격하다가 완만하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게 완벽히 완만해졌다가 올라가는 이게 아니야. 올라가는 경향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돼.
평평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올라가라는 경향 유지가 되어야 돼. 이게 이제 기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이제. 우리가 항상 함수를 공부할 때는 이제 뭐 평행 이동도 해보고, 대칭 이동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자, 얘네도 이제 해볼 건데, 요거 잘 들어야 되고, 이제. 그, 기본 베이스 함수가 y는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인데, 얘네 셋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가 얘네들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얘네들의 함수를 이제. 아시겠죠? 쟤네들의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 자, 이게 봐봐. 사인 함수로 볼게. 사인 함수에 전체적으로 a 배한 거고 x에다가 b 배한 거지, 제가 지금 이제. 그러면 이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함수일까? 라는 얘기해볼 거야,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야. 사인 자체의 a배가 되면은 y 값이 a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y좌표 이 세로 방향으로 a배만큼 이렇게 늘리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잘 봐야 돼, 이제. x의 개수가 지금 b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x는 이제 좌우를 보는 거잖아. 좌우를 어떻게 하면 돼? 방금 요거는 이제 a배, 위아래로 a배 하는 거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배 하는 거야? x에 b가 곱해져 있으면? 몇 배 하는 거? b배가 아니야. 이게 역수야. b분의 1배야. b분의 1배. 얘는 또 왜 역수냐면은 요거 a배 하는 건 받아들여지네? 만약에 2배 하면은 2배 늘리면 되잖아. 근데 얘가 좀 잘 생각해야 돼, 얘가. 왜냐면 예시를 들어주게, 저거 이제. 그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sin 2x라는 함수가 있어, 이제. 자, 예시를 들어줄게, 이제. 그 sin x라는 함수 하나만 그려볼게, 이제.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제. 이 sin 함수는 지금 어떤 점을 지금 지나냐면요. 여기가 2분의 파이, 1이에요, 여기가 현재. 저렇게 좌표가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x에 2분의 파이 넣어주면 1 나오는 거잖아, 얘가. 저렇게 나오잖아.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이 함수가 y좌표가 1이 나오도록 하는 x를 구하고 싶어. 이때 x가 몇이야? 이때 x가 4분의 파이 맞네, 4분의 파이. 왜냐면은 x가 4분의 파이면 2배 해주니까 2분의 파이 되는 거잖아. 잘 봐. 그러니까 x의 개수가 2배가 되잖아. 그러면 x좌표가 지금 어떻게 돼? 2분의 1배 되는 거야, 이게. 역수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봐. 사인 값이 1이 되려면은 x가 2분의 파이만큼 필요하잖아, 지금. 근데 얘는 이미 x의 2배가 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만큼만 필요한 거지, x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x축의 방향으로는 b분의 1배가 되는 것이고 y축의 방향으로 ab 하는 것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하는 게 좀 이제 역수죠, 역수. x가 그만큼 덜 필요한 거야. 덜 필요한 거. 자,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평행이동까지 한번 고려해 볼게. 평행이동. 자, 그러면 y는 a sin, 자, bx 플러스 c 플러스 t. 이제 x축으로도 평행이동 돼 있고 y축으로도 평행이동 돼 있고 하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 잘 볼래? 그 지금 요 함수는 그 y는 a sin bx라는 함수 요거 있지? 얘를 이제 평행이동에서 얻어지는 함수인 거야. 평행이동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얘를 이제 b로 묶을 수 있지 않나? y는 a sin b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d가 되는 거니까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으로 보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되십니까, 저거?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해 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y축의 방향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y축의 방향으로는 이제 그냥 d만큼 이동을 해주는 거겠지. d만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기본 베이스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이제 y축으로 a배도 해보고 x축의 방향으로 b분의 1배도 해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평행이동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x축으로 혹은 y축으로 평행이동도 해보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그래프 한번 적당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함수 특징을 한번 더 볼 건데 자, 이게 요렇다. 봐봐. 이게 평행이동을 내가 그리지는 않을게, 얘들아, 이제. 그냥 A 배, B 배 한 그림만 좀 그냥 그려줄게, 이제. 잘 봐. 자, 사인 함수 내가 한번 그려볼 건데요. 사인 함수.
자, 일단 기본 베이스 사인 함수 내가 일단 그려놓을게. 기본 베이스. 일단은 이렇게 그리자. 여기도 이렇게 그리자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놓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놓도록 할게. 이 정도 이제. 자, 얘를 내가 이제 흰색을 y는 sin x라 보겠습니다. 흰색을 y는 sin x. 이 상태에서 내가 a 배 할게. a 배. 알겠지? 쟤를 이제 a 배 해볼게. 이제 a 배. 자, a 배 해볼 건데, 자, 그러면은, 자, 봐봐. y는 a sin x. 만약에 a 배로 이렇게 늘리면은, 이게 늘리는 거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거 맞니, 저거? 저렇게 이렇게 늘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런 식으로 이제. 늘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도 해볼게. 이제 x에 이제 b배 되어 있는, 내가 얘도 한번 그려볼게,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얘들아, 이게 늘리는 게, 이렇게 늘릴 수도 있지만 압축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a가 2면은 2배 하는 거잖아. a가 2분의 1이면 절반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거잖아. 그지? 꼭 늘리는 거는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 그지? 내가 이제 x의 개수가 b배가 됐는데 요거는 내가 좀 이렇게 압축을 시켜볼게. 한번 압축을. 얘를 이렇게 빽빽하게 압축시키면은 뭐 이렇게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이제. 얘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식으로.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도. 그래서 우리는 위아래로도 늘려보기도 하고 좌우로도 이렇게 이제 늘려보기도 하겠다라는 얘기야, 이제. 그러면 저렇게 위아래로도 늘리고 좌우로도 늘리면 최대값, 최소값이 좀 변할 수 있고 주기가 변할 수도 있거든. 주기가 이제. 자,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자. 자, 기본적으로 사인 값 있죠, 사인 값. 기본적으로 사인 값은 범위가 아까 치역이 뭐라고 했죠? 범위가 몇과 몇 사이라고 했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치역 뭐였어 이거? 풀마 1 사이 범위지? 풀마 1 사이 범위인데 너네 이거 생각해 볼래? 어떤 사인 함수가 기본적인 범위가 풀마 1인 거잖아,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a 배 했어. a 배 이제 이렇게. 얘들아, a를 곱하면 범위가 어떻게 나와, 저게 이제? 몇부터 몇까지야, 저게 이제? 마이너스 어디부터야?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그냥 a 라고 하면은 틀릴 수도 있다. 왜냐면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부호까지 고려해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얘들아.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절대값으로 써야 돼,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a가 음수인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y축으로 d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d까지 이제 반영을 좀 해줘가지고 이제 최대값, 절대값 a 플러스 t,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주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가 2파이였잖아요. 근데 내가 x의 개수에 b가 곱해져 있으면 내가 b분의 1배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 b분의 1을 여기다 반영해주면 돼. b분의 1을. 그래서 b분의 1을 기본 주기에 곱해주긴 하지만 이때 이제 b가 이것도 음수일 수가 있어가지고 절대값 보정해줘야 돼. 절대값 보정.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사인 함수 생각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코사인도 똑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 코사인도. 근데 애초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인 함수의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함수 성질이 그대로 다 따라와.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사인 함수도 한번 좀 기본적인 거 하나 좀 그려놓고 해볼게, 이제. 코사인 함수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얘도 봐봐. 얘가 기본 코사인 함수입니다. y는 코사인 x라고 보도록 할게. y는 코사인 x. 저렇게 보도록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a 배 해볼게. a 배. 그래서 y는 a 코사인 x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 a 코사인 x. 자, 그러면 이번에 아까 사인은 늘렸거든요. 이번엔 압축해볼게. 압축해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그래프 저런 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겠지. 저런 게 이제 자 이번엔 압축을 좀 해봤어. 그 다음에 이제 x의 개수에 비배하는 거는 내가 이번에는 얘를 늘려볼게. 이렇게 길다랗게 한번 늘어뜨려 볼게. 이제 그때는 얘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뭐 이런 함수가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도 이제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 뭐 꼭 저것만 되는 건 아니다. 더 늘릴 수도 있고 압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한번 저렇게 그림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주기는 사실 아까랑 똑같아. 사인이라. 최대 최소는 이제 그 절대값 a 플러스 t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로 반영해 주시고 주기는 코사인의 기본 주기를 이제 절대값 b로 나눠준 것으로 생각해 줘야 돼. 이제 저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탄젠트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탄젠트까지. 자, 탄젠트는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좀 신경 써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자, 봐봐 이거 이제 기본 탄젠트 함수 하나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탄젠트 함수 이렇게 그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얘가 이제 기본 탄젠트 함수 y는 탄젠트 x다. y는 탄젠트 x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서 내가 얘도 한번 a 배 해볼게. a 배 y는 a 탄젠트 x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a 탄젠트 x 늘렸다라고 해서 뭐 이런 그림이 있다라 가정해볼게. 이런 그림이 있다.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이런 그림이 있다.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 이런 그림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도 있지 않을까? y는 탄젠트 bx. 자, 얘는 내가 이제 이렇게 길게 잡아 늘려보면은 극단적으로 뭐 이런 그래프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래프. 좀 많이 잡아 늘린 거지. 이런 그래프도 있지 않을까? 뭐 꼭 저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탄젠트 함수에 뭐 늘린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점근선 요거 좀 신경 써줘야 돼. 점근선. 그 기본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 뭐였었냐면요. 자,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이 있지. 이 점근선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했거든. 외워놔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잘 봐.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 이거야.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기본 점근선. 얘가 이제 n은 정수라고 나오게 돼. n은 정수야 여기 이제. n은 정수. 자, 그래가지고 요거 봐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각도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돼. 자, 지금 이제 좀 더 일반화된 요 꼴 있지. y는 a 탄젠트 그 다음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요 놈 있죠. 요 놈. 자,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이거 자체가 각도 자체 저 bx 플러스 c 자체가 이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여야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럼 여기서 x 는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c 넘기고 b 나눠줘가지고 막 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제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요거 이제 c 넘기고 이제 b로 이제 나눠버리게 되면 결과만 쓸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c 빼겠죠. 그 다음에 b로 나누겠죠. 그러면 x는 무엇이겠냐면은 b분의 n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마이너스 b분의 c. 자, n은 정수 이렇게 나오게 돼. n은 정수. n은 정수라고 나오게 돼. n은 정수. 저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거 점근선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워놔야 돼. 이건 기본 이건 외워놔야 돼. 그러면은 얘는 점근선 어떻게 나오냐? 이거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놓고 하는 거라고. 이거 자체가. 되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놓는 거야. 저렇게 놔줘야 돼. 그러니까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외워놔야 되는 거야. 저건 기본 상식이야, 상식. 저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13번 봅시다. 13번 이제 삼각함수를 좀 내가 그려볼 거야. 삼각함수를. 자, 그려보실 건데, 자, 얘가 어떻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느냐 봅시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다음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 자, 첫 번째 게 이거야. y는 sin 2x 플러스 2분의 파이거든. 자, 저거는 보니까 평행이동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 평행이동이. 자, 어떤 함수가 평행이동 되어 있냐면요. y는 sin 2x 있죠. 얘가 지금 뭔가 평행이동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얼마큼 평행이동 됐는데? 제가 x축으로 얼마큼 된 겁니까 이거? 2로 묶어주면은 이거 어떻게 돼?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4분의 파인가 지금 뭐식인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거 아닐까? 저거 맞아요. y는 sin 2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그럼 내가 처음에 이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궤를 옮기면 되는 거잖아. 저 함수 그릴게. 잘 봐. 일단은 이제 이 함수 너네 그릴 때 이 높이가 잘 맞아야 돼서 내가 대략적인 가이드를 그려놓게. 대략적인 가이드. 사인 함수의 기본 범위가 풀마일이니까 이 풀마일을 내가 기본적으로 잡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 안에서. 잘 보세요 이거. 내가 sin 2x를 내가 좀 이게 희미하게 그릴게. 일단 한 주기만 그려놓자. 왼쪽도 한 주기만 그리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근데 쟤를 내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함수 있지 얘들아. sin 2x. 얘는 지금 주기가 몇이야? sin 함수 주기 구하는 공식 뭐였냐면은 잘 들어. 봐봐. 기본 주기가 2파이야. 2파이에서 이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2파이에서 절대값 2로 나누란 얘기지. 몇인데? 그냥 파이. 그래서 일단 주기 먼저 쓰자. 이제 평행이동을 하든 안 하든 주기는 똑같이 파이 나오겠지. 주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 주기는 이제. 주기는 파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한 주기가 파이니까 얘들아 여기가 지금 파이로 나오지 않니?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 파이로 나오게 되는 거야. 저기가 이제. 저기가 지금 파이로 나오게 되는 거. 저기가. 자, 저기가 지금 파이니까 여기 봐봐. 그럼 이게 한 주기를 내가 아까 4등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한 등분, 여기 봐봐. 한 등분, 두 등분 지점, 여기는 2분의 파이일 거니까 여기 한 등분에 해당이 되는 이 지점이 이제 4분의 파이겠죠. 이 지점이 4분의 파이. 됩니까 저거? 4분의 파이겠지? 그러면 지금 이 흰색 함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이제 원하는 그림 그릴 수 있어. 근데 봐봐. 지금 이 지점 있지? 이 지점은 지금 x좌표가 4분의 파이죠? 그럼 얘를 거꾸로 왼쪽으로 4분의 파이 이동하면은 여기 y축으로 이동되겠지? y축으로. 이 길이 자체가 4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이동이 되면서 이제 이 여기서부터 양갈래로 내려와야지. 근데 이게 결국 잘 들어. 내가 이걸 한 가닥이라고 얘기하거든. 한 가닥.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라 얘기해. 한 가닥만큼 다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해 볼 건데 지금 이게 사인의 개수가 그냥 1이야. 최대값 최소값은 풀마일 사이에서 노는 거라고. 풀마일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마일 사이에서 논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2번도 볼게. 자, 2번은 요겁니다.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에다가 2를 빼는 거거든. 자, 쟤는 그 x축으로 평행 이동은 안 되어 있지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되어 있거든요. 자, 얘는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거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제 해서 그릴 거야. 중심선이 지금 얘들아 얘야. y는 마이너스 2가 중심선이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를 내가 적당히 그려볼게.
한 적당히 한 뭐 이 정도쯤 생각해볼게. 이 정도쯤 이제. 이게 마이너스 2라 해볼게, 이제. 얘가 이제, 요거 다른 거죠. 자, 여기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근데 봐봐. 얘들아, 이 중심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코사인 S가 이제 여기 그려져야 되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이 범위가 풀마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심선 기준으로 풀마일 위아래로 1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이제 마이너스 2를 중심선으로 해서 이 코사인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냥 3이지. y는 마이너스 2를 베이스로 해서 위아래로 3만큼 출렁출렁 하는 그림이야, 이게. 위아래로 3만큼 출렁출렁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위로 3칸 올라가면은 그냥 1이죠, 그냥 1. 왜냐면 이제 그냥 1이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야, 이제? 얘가 마이너스 5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로. 저렇게 되는 거겠죠? 저렇게. 자, 저렇게 지금 이제 되는 거니까 저렇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그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아까 최대값에서 양갈래로 내려오는 게 기본 그림이야, 원래. 자, 원래 뭐였는데 이거 이제 봐봐. 원래 이렇게 그리는 게 기본 코사인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얘들아. 이게 기본적인 y는 그냥 코사인 x인데 지금 코사인 앞에 음수가 있지, 음수. 그럼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x축 대칭으로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 아니겠니? 이런 식의 그래프 아니겠니? 완벽히 뒤집어지겠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의 함수는. 그거를 이제 3배 해주면 되잖아. 분홍색을 3배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분홍색을 3배 늘리면? 그러면, 봐봐. 기본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에서 양갈래로 내려오는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면 거꾸로 최소값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자, 이 최소값에서 양갈래로 올라오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뭐 주요 지점 표시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주기인 이제 2파이가 되겠지. 주기 2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최대최소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최소 주기. 자, 최대값은 사실 이미 뭐 써놓긴 했는데 최대값 구하는 방법이 원래 뭐였었냐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3 빼기 2. 이게 최대값이야. 3 빼기 2 해주니까 1이 나오지, 그죠? 1.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돼. 마이너스 5. 저렇게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야, 주기. 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파이가 기본 주기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안 변한다. 얘는 안 변하고. 자, 이제 탄젠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 탄젠트 이제. 탄젠트를 좀 볼게.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거야. y는 2탄젠트 해가지고 x-2분의 파이로 나와 있어. 자, 요거 이제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그냥 해주는 겁니다. 평행이동을. 그러니까 y는 2탄젠트 x라는 함수가 있었을 건데 걔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함수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2탄젠트 먼저 그릴 건데 요거 좀 잘 봐. 그리는 거. 여기를 기본 점근선 2분의 파이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3파이가 될 것 같다. 2분의 3파이가. 그럼 반대편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기본 탄젠트 함수 있죠? 기본 2탄젠트는 그냥 이제 탄젠트 2배 늘린 거잖아. 2배 늘린 거 그려볼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기본 탄젠트 함수인 것 같아.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 주요 지점을 한번 표시해 볼게. 그 주기가 x의 개수가 1이니까 기본 주기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이 지점이 다시 반복되는 여기도 이제 파이가 되거든, 파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파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이제 시키면 지금 원점이 여기 x가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이동되지 않네,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다 2분의 파이를 옮겨주시면 그러면은 점근선도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겠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점근선이 좀 바뀔 것이고, 새롭게 이제 바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좀 이동이 될 것 같아. 저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여기도 좀 그려놓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할 건데 기본 탄젠트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되냐면은 없죠. 최대 없다, 최소 없다. 주기는 기본 탄젠트의 주기인 파이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파이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 점근선인데, 점근선이 이거야. 뭐냐면, 그 원래 이 각도 자체가, 저 x-2분의 파이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놓은 게 점근선 구하는 방법이었어. 저 각도 자체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라고 놓는 거라고. 저 각도 자체가. 저렇게 놔야 된다고. 근데 우리 점근선은 x 구하는 거니까 x 는으로 정리해보자. x는 n파이 플러스 파이. 자, 여기까지 나오니? 여기까지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이게 점근선이네 하고 답을 적으면 안 돼.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은 기본 점근선 파이에다가 파이의 정수배를 여러 번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러면 여기서 얘가 파이의 정수배니까 모든 정수는 1차이 나지. 그러면 굳이 파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n파이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겠지 이제? 똑바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 이게 왜 파이가 굳이 안 써도 되냐? 얘들아, 이거 파이로 묶어볼래? n 플러스 1파이죠. n 플러스 1파이. 자, 그러면 봐봐. n이 정수잖아. 야, 어떤 정수가 들어가면은 이 점근선 x가 모든 정수 파이가 나오지.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며. n이 정수라고 해봐. 이것도 모든 정수 파이 표현되지 않아? 얘도 모든 정수 파이 표현되고 얘도 모든 정수 파이가 표현이 되면은 굳이 플러스 파이를 안 써도 되는 거야. 굳이. 어차피 표현이 되는 게 똑같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파이가 여기에 흡수되는 것이라 보면 돼. 흡수되는 거. 그러니까 n파이만 쓰시면서 n은 정수 쓰는 거야 이제. x는 n파이. 저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흡수가 되는 경우. 흡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이제. 흡수가 되는 경우. 그러면은 너네 이거 좀 감 오니 얘들아? 이거 어떨 때 흡수될까 이거? 어떨 때? 이게 어떨 때 흡수될까? n을 무시한 파이의 개수 있죠. 얘의 배수가 얘일 때 되는 거 아닐까? 얘의 배수가 얘일 때. 자, 이놈의 이제 이 플러스 파이의 배수가 요 놈인 1파일 때. 요 놈이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저렇게 흡수되지 않을까? 저렇게 흡수가 잠깐만. 아, 반대로. 자, 반대로. 거꾸로 가야 돼. 요렇게. 이 1파이의 배수가 요 놈일 때 거꾸로 들어가야 돼. 거꾸로 이제. 요 놈의 배수가 얘일 때 이런 흡수가 되는 게 성립할 거야. 흡수되는 게. 그렇게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4번 봅시다. 14번. 자, 이건 기본적인 그 사인 함수의 이제 특징 찾는 거여가지고 보시면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그래프의 성질. 자, 이제 그 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틀렸죠? 치역이 풀마 1이야. 얘네들이 지금 반대로 바뀐 겁니다. 반대로 바뀐 거. 반대로 바뀌셨고 3번 봐봐. 자, 이거 fx 플러스 2파이는 fx는 이 얘기지? 이거 주기가 2파인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 2파이니까 3번이 맞는 설명이야. 3번이. 자, 그 다음 4번. 그래프가 y축 대칭이냐? 지금 사인 함수 생겨 먹은 모양 떠올려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y축이 아니에요. 이거 원점 대칭이야. 그리고 f파이가 마이너스 1이냐? 얘들아, 저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사인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사인 함수. 여기가 한 주기 2파이면 주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점이 파이인 거잖아요. 그치?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그림상 0이죠. 0. 틀렸지. 0으로 나와줘야 되니까. 답이 이제 3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5번입니다. 15번. 함수 fx가 있는데 fx의 주기가 파이고 최대값이 5이고 f 3분의 파이는 3이라고 나와 있을 때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값을 이제 구해주래. 3c의 값. 자, 이제 여기 주기가 이제 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삼각함수의 주기는 그 코사인의 지금 여기 x의 개수가 b죠.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근데 b가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지금. a, b가 양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파이 약분 되니까 b분의 2가 1, b가 2구나. 일단 b를 구할 수가 있어. b 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지금 5라고 줘 있잖아. 최대값이. 그러면 지금 최대값 구하는 식이 그 절대값 a 플러스 C, 여기서 c죠, c. 이게 지금 5라는 건데 근데 a가 지금 양수인 거잖아, 양수. a가 양수이니까 절대값 그대로 벗겨줘서 a 플러스 c가 5라는 관계식을 또 이끌어낼게. a 플러스 c가 5야. 자, 저러한 관계식을 이끌어내. 자, 그러면 그다음에 f 3분의 파이가 3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분의 파이를 내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볼 건데 자, 그러면은 봐봐. 3분의 파이 들어가는데 b가 지금 이미 2라고 나왔잖아. b가 2잖아. 여기 2x잖아. 3분의 파이 넣어보시면은 a 코사인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서 그냥 3분의 파이. 자, 이게 지금 3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3. 이게 지금 3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 코사인 3분의 파이 계산해보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해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2분의 1a 플러스 c가 3. 이게 왜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알아야지, 너네가. 3분의 파이가 몇 도인데? 바로 나와야지. 파이가 몇 도야? 180도잖아. 코사인 60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60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바로바로 나와야 되더라, 이거.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a 플러스 c가 3.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겠죠? 여기 한 번 더 쓸게. 그래서 연립해볼게,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 빼주시면 2분의 1a가 2이니까 a가 4. 대입해보시면 c가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 대입해주면. 그래서 a, b, c 다 구했네요. 4. 그 다음에 b가 2니까 4. c가 1이니까 3 해주셔가지고 11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11. 11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6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16번. 자, 16번은 뭐냐면 자,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인데 자,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ABCD의 곱을 구해주라는 거예요. ABCD 곱.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보고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 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여기서 주기 지금 알 수 있는데 주기. 여기 지금 주기가 몇이야? 그림상 봤을 때 주기. 주기 몇입니까? 몇이야 주기? 바로 안 나오니? 어제는 바로 답이 나왔는데 어제는 수업했을 땐 얘가 여기서 지금 반복되지 않니? 주기가 몇이야? 2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지. 이 길이가 주기가 아니니 파이.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야 될 거 아니야. 저 길이만큼이 주기 아니야? 근데 주기 구하는 식이 뭔데? 저 주기는 지금 여기서 파인데 x의 개수가 b잖아. 주기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절대값 b분의 2파이. 저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파이를 일단 약분을 시켜놔. 그 다음에 b가 지금 또 여기 뭐 양수다 뭐 이런 조건이 또 있거든. 양수.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서 b분의 2가 1이다라는 거니까 b는 2. 이걸 일단 깔고 들어갈 거야. b가 2구나! 라는 거 깔고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이 최대 최소를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최대값이 3,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 플러스 d가 3이야.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는 최소 구하는 식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a가 지금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보면 a 플러스 d가 3,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연립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ED는 2, D가 1 나오고 A가 2가 나오게 돼. 이렇게 A, B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A, D를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 자, 일단은 지금 Y는 지금 뭐냐면요. A가 2였고 사인 B가 2였고 2x 플러스 C 플러스 D, D가 이제 1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저렇게 작용해 주는데 자, 이제 C를 구해줘야 되잖아. 여기서 C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자, 첫 번째 방법 봐봐. 첫 번째는 그 주어진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 대입이야. 점의 좌표 대입.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볼 수가 있어. 자, 저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은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을 잡아. 여기 0,3 있죠? 좀 간단한 거. 0,3을 대입해봐. 대입해보시면 자, 3은 2sin C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2sin C 더하기 1 저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서 sin C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sin C가 1이어가지고 우리 그 sin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C를 구해줘야 돼. sin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C의 값 구해줘야 돼. 자, 뭡니까 이거? sin 값 1 되는 거 뭐 있죠? 90도. 파이로 표현하면,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 자, 근데 C가 대표적으로 2분의 파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 값이 주어진 범위도 만족하는지 신경 써야 돼. 근데 주어진 범위 안에 있지? 그러면 이게 답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A, B, C, D를 다 곱해주시게 되면은 A가 지금 2였고 B가 2였고 C가 2분의 파이였고 D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 2파이라는 게 나오게 돼서 일단 답은 4번이야. 이게 첫 번째 방법 풀이야.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풀이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방법. 자, 이 문제는 첫 번째가 훨씬 낫거든.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익숙하고 숙달했으면은 두 번째도 괜찮고 두 번째로 좀 사실상 풀어야 되는 것도 좀 나와. 잘 봐놔야 돼. 두 번째도. 평행이동을 좀 이제 할 거거든. 평행이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 최종 함수 있죠. 자, 지금 요 함수 있지 봐봐. 우리는 저 y는 2sin 자 봐봐. 이 함수 있잖아. 얘 이제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지 표현해 볼게. 이제 이렇게. 자, 요건데 우리 이 함수는 그 기본 베이스 함수 얘 있죠. y는 2sin 2x 플러스 1. 이 기본 베이스 함수를 내가 이제 평행이동에서 얻어진 거잖아. 얘가 이제 얼마큼 평행이동 됐냐?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자, 근데 봐봐. 근데 c의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c의 범위도 구해볼 수 있지. 제 마이너스 2로 나눌 겁니다. 나눠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c가 0 사이에 있는 거거든. 제가 저렇게 저 사이에 있게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있거든. 자, 그럼 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얘들아 일단 이 함수를 내가 일단 그려볼게. 저게다가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자, 저 함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일단 이거 중심선이 y는 1이야 얘들아. y는 1 베이스로 해서 위아래로 두 칸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y는 1 베이스로 해가지고 y는 1 베이스로 해서 위로 두 칸 하면 3 아래로 두 칸 내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사이에서 출렁출렁 하는 것으로 생각할 거야 이제. 그리고 기본 사인 함수는 좌우로 평행이동 안 돼 있으면은 이 중심선에서부터 함수가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대략적인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뭐 조금만 그리면 저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지금 저 내가 그린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c만큼 이동시켜야 돼. 근데 평행이동을 이 범위 안에서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이 범위 안에서. 일단 왼쪽으로 최대한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쪽으로 2분의 파이 직전까지 이동하잖아.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거 하나 더 완성할게. 봐봐. 지금 이 함수는 주기가 지금 뭐냐면은 이 함수는 주기가 파이죠. 파이.
절대값 요놈분의 2파이 하면 파이 나오잖아. 주기가 파이니까 지금 이 지점 있지? 이 지점이 파이야. 한 사이클 돌은 여기 있잖아. 파이야. 그럼 여기는 몇이야?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여기가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이제 그 4등분된 지점이기 때문에 4등분이 이제 여기는 그러면 4분의 파이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4분의 파이로. 여기가 이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 한 가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 주기의 4분의 1 지점이라고 봐주는 거야. 4분의 1 지점.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 이 흰색을 내가 왼쪽으로 적당히 이동하는 게 해보니까 이 초록색이 됐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최대값에 해당되는 지점이 1로 옮겨지는 게 맞겠지? 1로 옮겨지는 게. 저렇게 옮겨져야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 길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몇인데? 4분의 파이인 거야. 즉 왼쪽으로 4분의 파이. 즉 이 마이너스 2분의 c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여야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이때는 c가 2분의 파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 c가 2분의 파이인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 베이스 함수를 얼마큼 평행 이동했는가? 라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도. 처음 하니까 얘가 좀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알아놔야 되는 개념이 이것도 이제 그림을 보고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잘 다룰 수 있어야 돼.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17번도 봅시다. 2번 두 가지 다 숙지해 놓으시고 17번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대칭성 이용해 주는 거거든. 대칭성. 그 삼각함수를 대표하는 그 단어 세 글자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대칭성이야. 대칭성. 대칭성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대칭성이. 보시면 봐봐.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x가 0과 3 사이의 범위 있잖아. 0과 3파이 범위인데 사인 함수랑 어떤 상수함수 y는 k와 만나는 교점이 x 1, 2, 3, 4 4개가 있대 이제. 이때 이 x좌표를 다 더하래.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요건 이제 잘 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얘들아 x 1, 2의 평균이 여기야. 이게 왜냐면 이 삼각함수가 대칭성이 있어. 그래서 요거 봐봐. 지금 요거랑 요거는 서로 이게 대칭인 거야 사실은. 그리고 요거랑 요것도 대칭인 거야. 이게 대칭 그림이거든. 이 점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져. 완벽하게 대칭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또 요거랑 요것도 대칭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 1, 2의 평균이 여기야. 평균이 이제. 근데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알아? 사인 함수의 한 주기 여기 2파이겠죠. 2파이. 2파이죠. 2파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점이야. 2파이의 절반 지점이 여기죠. 그거를 또 절반한 게 여기가 2분의 파이로 나오지 않니? 2분의 파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x1, x2의 평균이 2분의 파이라고 해서 여기서 x1, x2의 합이 그냥 파이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제가 그냥 파이야. 그거를 이제 x3, x4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x3, x4. 근데 얘들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x3, x4의 평균이 요 2파이와 3파이의 평균하고도 일치하지 않니? 그러니까 2파이, 3파이의 평균이나 x3, x4의 평균이 일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x3, x4의 평균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평균이 이제 제가 이제 2분의 5파이가 되는데 2분의 5파이 이제 2분의 5파이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x3, x4를 더해 주신 게 5파이가 나오게 되는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결국 토탈에서 다 더해 주시면 몇 파이? 6파이로 나오는 게 답이야 일단. 답은 일단 6파이인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나는 지금 대칭성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지금 이게 이웃한 두 개로 지금 내가 대칭성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이웃한 두 개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래? 그 x1, x4. 자, 얘네 둘의 평균이 여기야, 여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x2, x3의 평균이 동일하게 또 여기야, 이게. 대칭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지금 여기가 정가운데가 자, 얘네들의 다시 거꾸로 하자. 자, 얘네들의 평균으로도 볼 수 있거든. 세모.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 2분의 3파이니까 어떤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x1, x4의 평균이나
아니면은 이제 x2, x3의 평균이나 둘 다 2분의 3파이다 라고도 놓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이제 뒤에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원래 작년까지는 여기서 수업 다 끊었는데, 근데 올해는 여기 조금 더 진행을 좀 할게요, 이제. 뒤에. 자, 봅시다,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이야.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삼각함수 각도가 좀 복잡할 때 간단한 각으로 바꾸는 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아까 우리 그동안 단위원상에서 뭐 점피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한 사이클이 2파이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거냐면 그 사인에서 어떤 x라는 어떤 각도가 있어. 근데 거기서 2파이의 정수비만큼 더해져 있어. 그러니까 한 사이클 있지. 한 사이클이 2파이니까 이제 사이클을 몇 번 돌았나 봐. n번 돌았나 봐. 그 다음에 x가 더해져 있어. 그런데 결국에 이 주기만큼 이 파일을 여러 번 돌든 안 돌든 각도가 값이 삼각함수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가 있어. 사인 30도. 근데 여기서 한 바퀴 360을 더 회전해. 똑같은 각도 바라보는 거 아니야? 각도가 달라졌지만 삼각함수 값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파이의 정수배에 해당이 되는 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2파이의 정수배는. 그러니까 사인이나 사인 2파이 플러스 x나 4파이 플러스 x나 주기를 몇 번 더하든 똑같지 않냐 이 얘기야. 똑같지 않냐.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 사인 2파이의 정수배는 얘는 그냥 사인 x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얘도 해보시면은 코사인 x가 되는 것이고. 자, 탄젠트 볼래? 탄젠트도 똑같거든. 똑같은데 근데 탄젠트는 내가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 뭐라고 바라볼 거냐면은 탄젠트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그냥 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가 없어도 돼 이거. 심지어 탄젠트는 그냥 n파이 플러스 x여도 탄젠트는 똑같이 탄젠트 x로 간략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밑에 거 이제 각도 자체가 이제 2파이의 정수비만큼이 여러 번 더해져 있든 안 더해져 있든 무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각도가 음수일 때도 할 거야. 음수일 때도. 자,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자, 이것만 기억해.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인이랑 탄젠트는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뽑아져 나오고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뽑아져 나오고요. 코사인은 Y축 대칭이어가지고요. 이 부호가 맘대로 바뀌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일단 요거 일단 알아둬.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종류의 Y축 대칭인 함수는 코사인처럼 이 부호 맘대로 바꿔도 돼. 그리고 모든 원점 대칭인 함수들 사인, 탄젠트 포함해서는 이제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뽑혀 나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음각은 저렇게 처리가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야 되거든요. 여기. 자, 여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야. 뭐냐면 아까 사인이랑 코사인은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야. 그 사인 함수를 내가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을 시키면 어떤 함수랑 일치가 되느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사인이나 코사인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해 볼 수도 있지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만 이동해 볼 수도 있지. 아니면 x축의 방향으로 그냥 2분의 파이만큼 혹은 파이만큼 이동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2분의 3파이만큼도 이동해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동을 시켜 봤을 때 어떤 함수랑 일치가 되는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다 밑줄 있지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x, 코사인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이동하면은 어떤 함수랑 일치가 되느냐라는 거를 알아야 돼, 이걸 다. 그러면 이거 함수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옮기는 거는 너무 시간 낭비인데 이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 나오거든, 이제. 얘를 볼게, 얘. 각변환이야, 각변환.
이 방법을 알면은 일일이 평행 이동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잘 들어야 돼. 각의 변환이야. 삼각함수의 각을 좀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거든. 간단하게. 어떻게 바꾸는지 잘 들어. 먼저 어떤 꼴 이용해야 되냐면, 자, 이제 어떤 각도가 있어. 뭐 세타라고 돌게, 세타. 근데 그 파이의 정수배 혹은 2분의 무슨 파이 꼴이 들어가 있어야 각 변환할 수 있어. 뭐가 들어간다고? 파이의 정수배 혹은 2분의 무슨 파이일 때야, 이제. 자, 만약에 3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다, 안 돼. 무조건 파이의 정수배 혹은 2분의 모시기 파이일 때만이야. 자, 주어진 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줘. 이제 여기서는 2분의 파이 곱하기 n 했는데, n이 짝수면은 파이의 정수배 나오죠, 이거. n이 홀수면은 2분의 모시기 파이가 나오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주어진 각을 이렇게 파이의 정수배 2분의 모시기로 표현을 해놔. 표현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각이 몇 사분면인지를 확인해줘야 되거든. 이 각이 몇 사분면인지.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세타라는 각이 있잖아요. 세타. 세타가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해서 4분면을 확인해줘야 돼.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해서. 자, 잘 들어야 돼. 이게 실제로 세타가 예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각 변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각을 변환할 때만큼은 세타가 예각이 아니어도 예각으로 간주해서 4분면을 처리하는 거야. 써야 돼, 이제. 세타가 예각이 아니어도 각 변환할 때 예각으로 간주해줘야 돼. 예각으로 간주해서 4분면 파악해줘야 돼. 4분면 파악. 이렇게 해서 4분면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4분면 파악을 이제 파악을 해주셔야 돼, 이제. 자,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얘들아.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지. 자, 파이가 몇 도야? 180도. 여기지, 여기. 여기서 예각을 더해, 예각. 그러니까 뭐 0과 90 사이에 있는 각을 더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바라보는 거 맞아? 여기 몇 사분면이야? 몇 사분면이야, 여기? 3, 4분면이야. 이거 확인하라는 거야, 3, 4분면.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해서. 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2분의 파이가 90도 여기야, 여기. 여기서 세타를 빼. 어디로 가? 이렇게 가야 돼? 아니면 반대로 가야 돼? 이거 반대로 가는 거야. 이거 1, 4분면이야, 1, 4분면. 이런 식으로 4분면을 파악하라는 거야, 4분면을. 4분면을 이렇게 파악하라는 거야. 자, 4분면 파악했다.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얼싸, 않고 이런 거 했죠, 그죠? 1, 4분면 모두 플러스, 2, 4분면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 코사인만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 코사인만 플러스 였었잖아, 그지? 그거 였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지금 삼각함수가 있잖아. 4분면 결정했으면 그 4분면에서 이 삼각함수가 어떤 부호인지 판단해. 그럼 예를 들면 얘는 3, 4분면이라며.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러면 사인은 뭐야? 마이너스지. 최종 부호를 마이너스로 결정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도 볼래? 이거 1, 4분면이지. 1, 4분면 모두 다 플러스지. 그러면 탄젠트의 부호가 최종적으로 플러스로 처리가 되는 거야, 일단. 저렇게 처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규칙이 하나가 있거든, 규칙이 하나가. 어떤 규칙이냐면, 만약에 이 n이 짝수이면, 이거 n이 짝수라는 게 파이의 정수비 얘기하는 거거든. 얘처럼 파이의 정수비일 때는 삼각함수를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이거. 이거 그대로 냅두는 거고요, 이거. 얘는 그대로 냅두시는 거고요, 그대로 냅두시는 거. 냅두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이제 n이 홀수일 때야,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홀수일 때는 n이 홀수란 얘기 자체가 이제 이게 2분의 모시기 파이 하는 거잖아, 이제. 2분의 모시기 파이. 그러면은 이때는 바꿔야 되거든. 처음에 주어진 삼각함수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시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시고 탄젠트는 역수로 바꿔라라는 규칙이 있어. 이런 규칙이 있단 말이야.
저 규칙을 일단 잘 숙지해줘야 돼. 규칙을. 되시겠죠? 자, 정리할게 이제. 먼저 파이의 정수배 혹은 2분의 모시기 파이꼴로 표현해. 이제 4분면을 판단해줘야 되는데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해서 4분면을 찾습니다. 그 4분면에서 이 삼각함수의 부호가 뭔지 결정해. 결정했다. 그러면 이제 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여기에 주어진 삼각함수를 그대로 냅두시고 만약에 2분의 모시기다. 바꿔. 탄젠트는 역수로 바꾸는 거야. 역수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예각을 더하잖아. 이 세타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지. 부호는 그냥 무시하고 그 예각만 붙여주면 돼. 부호는 무시하고 예각만 저렇게 붙여줄 거야. 예각만. 저게 각을 변환하는 방법이야. 저게 각을 변환하는 방법.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잘 바꾸는 방법 잘 알아야 돼. 처음 하면은 요거 되게 오래 걸려. 근데 하다 보면은 빨리빨리 되거든. 이제 처음 할 때가 어려운 거야. 너네가 그만큼 익숙해지고 단련이 돼야 돼. 이제 난 보자마자 바로 이거 변환된다고. 이제 너네는 안 되지. 4분면 찾아야지. 부호가 뭔지 생각해야지. 이제 그럼 부호 찾았으면은 바꿀지 말지 생각해야지. 이게 너네 오래 걸릴 거라고. 그만큼 숙달돼야 속도가 붙는 거야. 이제 그래서 18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번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간단히 하시오. 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입니다. 사실 아까 했던 건데 자, 먼저 4분면 파악을 먼저 해. 세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각으로 간주하라고 했어. 예각으로 간주. 그러면은 파이가 아까 180이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 예각을 더하면 어떻게 돼 이게? 아래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 얘들아 각을 더하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각이 플러스 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돌면 각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180도에서 각을 더 더해주면은 3, 4분면이 되는 거야. 3, 4분면이 이게. 3, 4분면이 되는 거라고 이거. 자 그러면 3, 4분면에서 이 삼각함수의 부호 판단해보자. 자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지. 최종 부호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함수를 이제 보면은 파이의 정수배죠. 이때는 삼각함수 그대로 냅두신 다음에 뒤에 예각을 써주면 돼. 근데 이 세타 앞에 부호 무시해버리고 써.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방법을 잘 따라와야 돼. 그 다음 2번입니다. 코사인 2분의 7파이 플러스 세타거든. 얘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얘는 각도가 2파이를 초과하거든. 주기 2파이를 초과하면은 주기만큼을 일단 뺍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로 조금 더 식을 간결하게 놓을게. 간결하게. 저렇게 간결하게 놓으시고 제가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 몇 사분면인지. 2분의 3파이는 그러니까 이거야. 2분의 파이 90도. 2분의 2파이 180도. 2분의 3파이 270도야. 270도에서 예각을 더 더해줘.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4사분면인 거예요. 4사분면. 이렇게 4사분면인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자 4사분면에서 얘 부호가 뭡니까 이거 이제? 여기다 쓰자. 4사분면에서 얘 무슨 부호야? 코사인? 무슨 부호? 얼싸 안 코 뭐야 코 플러스지 코사인. 최종 부호가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이 바꿀지 말지 결정해. 2분의 무슨 파이 붙으면 바꿔야 돼. 코사인을 뭐로 바꾸냐? 사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남아있는 예각을 부호 무시하고 써주면 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3번도 봐봐.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거 사실 앞에 했던 건데 2분의 파이가 어디야? 90도 여기야. 여기서 예각을 빼. 그럼 어떻게 돼? 각이 빠지는 거가 시계 방향이야. 1사분면이야. 1사분면 얘가. 1사분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 얘들아 90도에서 예각을 빼. 그러면은 1사분면 아니니? 각 범위 자체가? 세타가 0과 90이라며. 그래서 1사분면이라 판단해 주시면 이거 1사분면은 탄젠트가 무슨 뭐? 플러스. 모든 게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탄젠트 그대로 냅두시는데 근데 이거 2분의가 붙으면 역수로 바뀐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예각을 쓰시는데 이거 세타 앞에 마이너스 부호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타만 쓰면 돼. 세타만.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볼게, 4번. 자, 4번은 요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거든. 이거 세타 빼기 2분의 파이가 몇 사분면인지 확인해보자. 저거 몇 사분면이야? 세타 빼기 2분의 파이. 이거 좀 생각해야 돼. 일단 빼기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더하는 거지. 빼기 2분의 파이가 원래 이제 봐봐. 이렇게 이제 그 한 바퀴 이렇게 돌 때, 그 여기서 이제 2분의 파이를 빼면은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근데 여기서 세타라는 예각을 더 더하래. 더해주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더해주면은 각이 더 더해지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반시계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이게 시계 아니야? 반시계가 여기야, 여기. 4사분면이야, 4사분면. 이거는 4사분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생각이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은 봐봐. 그 코사인은 이 각도의 부호를 맘대로 바꿔도 똑같아. 아까 코사인 빼기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각의 부호 자체를 다 뒤집어도 결과가 똑같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봐봐. 저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자, 요놈의 제곱으로 좀 바꿔서 볼 수 있어. 이렇게 요놈의 제곱으로. 요렇게 바꿔서 볼 수 있거든. 요렇게. 자, 저렇게 바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분모 봐봐. 이거 1 빼기 해준 다음에 사인 빼기 세타가 있잖아. 1 빼기 해준 다음에 사인 빼기 세타. 자, 사인은 이 마이너스 끄집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1 플러스 사인인 거야. 1 플러스 사인. 1 플러스 사인이신 거고, 그 다음 여기 뒤에도 봐봐. 사인 제곱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는데 저건 일단 그대로 한번 더 쓸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요놈의 전체 제곱이다. 그 다음에 분모가 1 플러스 사인 3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나와 있어. 이거 주기가 2파이잖아요. 2파이만큼 빼버려가지고 저거 이제 여기 지금 뭐야 이거? 이거 플러스지 플러스. 여기 지금 1 플러스 사인 파이 여기 지금 빼기 세타 빼기 세타죠. 빼기 세타. 빼기가 플러스야? 빼기로 돼 있니? 자, 그러면은 파이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좀 쓰도록 할게. 저렇게. 그렇게 해놓고 각 변환을 다 시행할 거야. 각 변환을. 각 변환 어떻게 시행하냐? 자, 얘들아 이제 아까 요거 내가 4사분면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부호를 뒤집어 놓으면 판단이 좀 더 쉬워. 2분의 파이가 여기잖아. 여기서 예각을 빼. 각이 빠지는 거는 시계 방향이라 했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맞니? 1사분면? 1사분면으로 이제 생각해주면 거기서는 모두 다 플러스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플러스 부호가 되는데 2분의가 붙었으니까 사인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제곱인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도 마찬가지 해볼게. 뒤에도. 자, 뒤에 각변환 합시다. 파이 플러스 세타. 뭔데 이거? 파이에서 예각 더하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쌓이는 부호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해주시면서 파이의 정수비일 때는 삼각함수 그대로 냅두시고 뒤에 있는 예각을 해주십니다. 요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줘. 요거의 제곱. 이렇게 보실 거야. 이렇게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모. 얘도 각변환이죠? 이게 지금 2사분면이란 말이야. 2사분면이 이제 2사분면이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해서 1 이거 2사분면은 플러스니까 최종부 플러스인데 파이의 정수비일 때 안 바꿔 뒤에 있는 예각을 그대로 써주게 된다라는 거야. 뒤에 있는 예각을. 이건데 근데 얘들아 이거 되니?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그냥 사인 제곱한 거니까 이건 그냥 사인 제곱이고 뭐 얘도 당연히 사인 제곱인데 저거 이거 똑같은 거 빼는 거 아니니? 똑같은 거 빼는 거 뭔데 이거? 는 0이야. 는 0. 는 0인 거야. 되시겠습니까? 는 0으로 봐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좀 잘 봐줘도 5번이 이제 이거 좀 잘 생각해야 되거든. 5번 보시면 지금 각도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저거를 내가 각변환 할 수 있는 꼴 파이의 정수배 혹은 2분의 모시기 파이로 바꿔볼 건데 뭘로 바꾸는지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 파이의 정수배일 때는 삼각함수 나중에 그대로 쓰고 2분의 모시기일 때는 막 바꾸라고 한 거 있잖아. 이왕이면 안 바꾸고 그대로 가는 게 좋잖아.
그래서 파이의 정수배로 얘네를 다 표현할 거야. 잘 봐. 쟤네 파이의 정수배 표현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금 여기 6분의 7파이죠. 6분의 7파이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파이의 정수배 생각해. 6분의 7이 1보다 조금 큰 수니까 1파이를 떠올려가지고 1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로 이게 6분의 7파이니까 이렇게 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줘라. 이렇게. 그 다음 뒤에 봐봐. 코사인 4분의 15파이 나와 있거든. 코사인 4분의 15파인데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2파이를 지금 초과하죠. 그죠? 그러면은 2파이를 좀 빼줄게. 이제 2파이를 이제 2파이 빼줄 건데 그러면 제가 플러스 자 루트 2 해주신 다음에 2파이 여기서 한번 미리 빼고 들어갈게. 4분의 7파이인데 4분의 7파이는 근처에 있는 파이의 정수배가 1파이보다 2파이에 더 가까우니까 2파이에 관련된 꼴로 좀 표현해보면 어떨까?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되면은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여기 이제 3분의 5파이가 있죠. 얘도 2파이가 좀 더 가까운 정수파이니까 마이너스 4 코사인 들어가서 마이너스 4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들어갈 거야.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마지막으로 여기 플러스 해줘가지고 탄젠트 4분의 5파이가 있죠. 플러스 탄젠트 4분의 5파이도 4분의 5가 1에 가까우니까 1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해줍니다. 저렇게 표현해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변환을 다 해주면 돼. 각변환. 근데 이거 볼래? 얘들아 이걸 일단 몇 사보면 이거? 파이에서 이거 예각 더 있지? 몇 사보면? 여기 몇 사보면이야 여기? 3 사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탄젠트만 플러스잖아. 최종 부호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거 파이의 정수배이니까 안 바꾸고 뒤에 있는 예각만 살리는 거야. 뒤에 있는 예각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루트 2 해주신 다음에 얘들아 얘는 애초에 2파이가 그 주기잖아. 주기만큼 날려도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아니야? 근데 코사인은 이거 부호 맘대로 바꿔도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랑 같아.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 저거랑 이제 같다는 얘기야. 저거랑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기 2파이가 주기니까 주기를 날려. 그럼 이제 마이너스 4 해주신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코사인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된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4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써. 저렇게 이제. 그리고 마지막인데 탄젠트인데 얘들아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파이야. 이거 미리 날려도 돼. 탄젠트 4분의 파이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탄젠트 4분의 파이만. 자,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만. 저거만 계산해. 계산하면 끝나. 자,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몇 도입니까? 6분의 파이. 파이가 180도니까 이거 몇 도야 이거? 30도. 사인 30 떠올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인 30 뭔데? 2분의 1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뭔데 이거? 45도죠? 이게 4분의면은 45도로 생각해. 4 똑같이. 그럼 얘가 이제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아까 6분의 모시기는 30도라고 생각, 30도 관련된 거고 3분의 모시기는 60도라 생각해. 3하고 6하고 반대라 생각하라고. 6분의면 30도. 3분의면 60도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코사인 이거 60도 2분의 1이고 탄젠트 4분의 파이 이거 45도여가지고 1이야 1. 계산하면 끝. 마 1 더하기 1 마 2 더하기 1 해보시게 되면은 날려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19번도 봅시다. 19번 보시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인데 얘가 이제 자 여기 뭐 하는 거냐면 이거야. 여기가
저 사인 이제 우리 삼각함수는 특수각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특수각인데 지금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이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잘 봐봐. 이거 이제 이거 중간에 사인 제곱 뭐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사인 제곱 80도도 더하는 게 있었을 건데 얘들아 이게 각변환을 좀 이용해줘야 되거든.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요거 봐봐. 사인 제곱 85도가 85도라는 각도 자체가 이거야. 제가 무슨 각도냐면은 90도에서 5도를 지금 뺀 거란 말이야. 90도에서 5도를 뺀 거야. 90도에서 5도를 뺀 거.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각변환 할 수 있죠. 각변환. 자, 90도에서 예각을 빼. 1사분면이야, 1사분면. 애초에 얘가 1사분면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1사분면이니까 이제 사인은 모두 다 플러스 그렇긴 한데 2분의가 붙었으니까 바꿔. 코사인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코사인 5도가 되는데 코사인 5도를 제곱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 제곱 5도가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5도. 저렇게 봐주는 거거든. 저렇게 봐준다면은 여기서 얘들아 얘랑 매칭되는 게 있어. 이게 매칭이 되게 매칭이. 이게 왜 매칭이 될까? 우리 그거 기억나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중에 요거 있죠. 우리 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었어요 이게? 1이었었죠. 이 각도가 똑같을 때여야 돼. 이게 똑같아야 돼. 얘네들이 각도 똑같잖아. 5도 5도.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뭐라는 건데? 1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1이라는 거야 1. 이게 1이라는 얘기고 근데 얘도 봐봐. 여기 얘 앞에 사인 제곱 80도 얘는 뭐식이냐. 얘도 똑같이 각변환을 해. 사인 제곱 자 2분의 파이 빼기 10도처럼 봐주시면은 여기서 자 얘가 당연히 1사분면이고 1사분면 그러면은 이게 1사분면 사인이 플러스인데 2분의가 붙었으면은 이제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10도 근데 이제 제곱이 돼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한다면 이제 얘랑 또 매칭 되지 않니? 매칭이 될 거야. 되십니까? 저렇게 매칭 되는 거.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해서도 몇이야? 1이야. 그럼 관건이 뭐야? 끄트머리에서부터 1, 1, 1, 1. 그러니까 대응이 되는 것끼리 묶어서 1인 거잖아. 1, 1, 1, 1, 1 했을 때 그러면은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가운데가. 일단 이게 지금 전체 항이 몇 개인지를 해야 되거든. 이거 전체 항 몇 개야? 전체 항의 개수? 이거 5의 배수잖아. 5로 나누면 몇이야 이거? 17. 전체 항의 개수가 17개 아니네 17개? 17개죠 17개. 저게 전체가 17개야 17개. 그러면은 생각해봐. 저 17개 중에서 2개가 한 쌍 아니야? 2개가 한 쌍? 1, 1, 1, 1 하다 보면은 홀수니까 가운데 하나 남지. 그러면 그 남는 게 뭐야? 45도. 이 각도 얘네들의 평균으로 보면 되잖아.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 그 사인 제곱 45도가 하나 남는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그 16개가 2개가 한 묶음이니까 묶음이 몇 개 있는 거야? 8개. 그게 다 1이야. 한 묶음이 1이다. 그래서 사인 제곱 45도는 이게 2분의 루트 2를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이게 2분의 1 더하기 8, 2분의 17, 2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2분의 17. 자,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 자,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0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20번 이제. 자, 20번 보시면. 자, 다음 함수의 최대체수를 구해주라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삼각함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들의 최대체수 구하는 문제야. 이게 어려울 게 없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자, 일단 1번부터 볼게. y는 3 코사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변환할 수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죠. 각변환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사인, 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각변환을 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몇 사분면인지 생각해야 돼.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야, 얘들아, 여기. 여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서 예각을 더 더해주면 반지기로 돈다고 했으니까 4사분면이야. 얘가 4사분면이니까 거기서는 사인이 마이너스. 그러면 최종부 뒤집고 2분의가 붙었네?
코사인으로 바꾸라 얘기야. 코사인으로 바꾸라. 그래서 우리는 y는 4코사인 더하기 1이다라는 저함수의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로 보는 거야. 저함수의 최대최소. 근데 이거 최대최소 얘기했었죠, 이거. 그 앞에서 했지만 절대값 요놈 더하기 요놈 최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요놈 더하기 요놈 최소값. 그거 하면 돼. 최대값은 절대값 4 플러스 1에서 5.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4 플러스 1 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자 요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2번 자 2번은 뭐냐면 지금 y는 해준 다음에 절대값 2사인이라고 돼 있거든. 저 삼각함수를 치환을 해주는데 기본 사인의 치역 y의 범위가 풀마일이다라는 거를 꼭 써줘야 돼. 사인의 범위가 풀마일인데 이걸 꼭 써주면 우리는 저거를 치환해서 최대최소를 구할 거야. 절대값 2t 플러스 1 마이너스 3. 요거 그냥 이 함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이 절대값 함수에 그냥 최대최소 구하면 끝. 최대최소 구해주면 저게 그냥 끝이거든. 저게. 그러면은 저 함수를 그려봅시다. 저 함수.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기억나죠? 이거 이치 함수처럼 약간 마이너스 2분의 1, 마삼이 꺾인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 X쪽, Y쪽 필요 없어. 요것만 그려. 그럼 여기가 이제 몇이야?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여기가. 이치 함수처럼 이제 양쪽이 되칭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이 요 정도 같다고 치면은 2분의 1 차이 나니까 그 1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이가 크니까 더 멀찍이 가야 되는 거잖아, 이게. 더 멀찍이. 그래가지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이거 최대값 뭔데, 이거? 최대값. 자, 최대값은 t가 1일 때 아니야? 그림을 잘 그렸으면은 t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자, t에다가 1 넣어주시면 0 나오게 되고요. 최소값은 그림상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이 마3이죠. 마3. 이게 지금 마3이란 얘기야. 마3. 이게 지금 마3이다.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이게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인데 자, 3번은 자, y는 자, 코사인 모시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사인 모시기. 코사인 x 더하기 2, 코사인 x 더하기 3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자,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 보니까 이거 코사인을 t로 치환해 버리면 돼. 저거는 이제 자, 코사인을 내가 만약에 t로 치환해 버리게 된다면 이제 코사인의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인 거잖아요. 얘가 이제 마일부터 1까지. 마일부터 1까지야. 저렇게. 마일부터 1까지야.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이게 y는 자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y는 자 마이너스 1을 분자에 대입해 버려가지고 이거 유리식 변형하는 거 있죠?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 분자에 대입해 버리면은 분자가 1이고 그때 t의 개수가 1. 자, 이 범위에서 마일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이 유리함수의 최대최소를 찾으라라는 얘기야. 최대최소. 자, 이거 유리함수 최대최소인데 이거 뭐 함수를 막 x축, y축 할 필요 없어. 그냥 모양만 그려. 자, 적당히 그냥 점근선 그어. t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에 대한 점근선 1이잖아. 그치? 이게 단순히 최대최소만 찾는 거니까 x축, y축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 분수항이 양수이니까 점근선 기준 1, 4분면, 3, 4분면인 거 기억나시죠? 1, 3, 4분면인 거. 그러면 우리가 따지는 범위가 어디야? 마일부터 1이지. 그치? 뭐 여기 정도를 이제 뭐 마일이라 보여주면 여기가 이제 1일 거니까 이 범위를 보는 거네. 이 범위 보는 거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최대 최소가 명확할 거 아니니? 최대 최소가 t가 몇일 때?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 몇이 등장하냐? 마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몇이야? 2 나오는 것 같아. 2. 마일 넣어주면 2 나오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볼게. 1. 1도 대입해 보시면
1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게 최소값이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지울 거니까 이제 4번이 좀 좁아서 여기 지우고 할게요. 4번은. 자, 그 다음에 4번인데 얘들아 4번은 현재 뭐라고 돼 있냐면은 3-4 코사인 제곱에다가 더하기 4 사인인데 자 얘들아 그 항상 삼각함수 문제 풀 때는 가급적 한 똑같은 종류의 삼각함수로 통일을 해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어. 여기 지금 사인, 코사인 다른 종류가 두 개 주어져 있잖아. 한 종류로 통일해. 이걸 어떻게 통일하냐? 자 이거야.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는 식이 있는데 코사인 제곱이랑 뭐랑 같다 썼죠? 1 사인 제곱. 그러면은 이제 사인으로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사인으로 통일되는 거. 사인으로 이제 통일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게. 사인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4 사인 내림차순 플러스 4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저렇게 잡아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치환에 들어간다. 여기서 내가 사인을 내가 t로 한번 치환해 볼게. 사인을 t로 이제 t의 범위가 이제 마일과 1 사이의 범위로 나오잖아요. 그죠? 마일과 1 사이의 범위로 나와. 저렇게 나오는데 자 저렇게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봐봐. 그런데 그 여기서 이 t로 이제 치환한 식이 y는 4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자 한 번 더 이제 해봐 이제. 자 이거 4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이거 완전 제곱식 할 수 있죠 이거? 천천히 해보자 얘는 t 제곱 플러스 1t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4 t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지 이제 t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럼 여기 이제 필요한 게 이거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4분의 1이 필요한 거니까 요 4분의 1은 완전 제곱에 쓰인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얘랑 만나면 마1로 뒤에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뒤에가 마2 아닐까? 마2 이렇게 t의 범위 잡아볼 수가 있지. 저렇게 t의 범위 잡아볼 수 있어. 저걸로 우리가 이제 최대최소 확인합니다. 저걸로. 대칭 쭉 마이너스 2분의 1로 그어가지고 최대최소를 확인할 거야. 저걸로. 자, 우리 이제 마일부터 보는 건데요. 2분의 1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해가지고 이제 얘가 2분의 3입니다. 2분의 3.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봐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범위 표시해 보시게 되면은 주어진 범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최대값 먼저. t가 1일 때가 최대네. 보니까 이제 t가 1이면 자, 1 넣어준 게 최대값인 거잖아. 근데 얘들아 요런 요령이 좀 필요해. 1 대입할 때 여기다가 대입하면 나오는데 어차피 얘랑 같은 시간이네.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좀 바로 나오지 않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 요령이. 저기다 대입하면 7 나와.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꼭지점 요게 최소인 거지. 요게 꼭지점 마이너스 2가 최소입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